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민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 취업에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을 한분 모시고 제가 한번 스타트업 관련해서 인터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박경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어떤 쪽으로 좀 취업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 이제 계열의 수업을 듣다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싶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부를 계속 하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쪽의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개발자가 되길 원하시면? 네, 저는 지금 개발자가 되려고. 그럼 오늘 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환상이나 이런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스타트업은 남들이 보기는 좀 별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과연 별론가?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는 어떤가? 왜냐면 저는 실제로 스타트업을 이제 일단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스타트업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좀 더 스타트업 직원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그래서 직원분들 스타트업에 이제 재직 중이신 분들을 모시고 또 한번 이게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우선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면 어차피 이제 근로소득의 시대는 가버렸다. 그래서 대기업을 가나 스타트업을 가나 어차피 우리는 집 못 사요. 10년 이래도.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되게 대기업이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고 좋은 복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만큼 이제 나를 좀 많이 내 삶은 없는 어떻게 보면 야근에 가득한 그런 삶?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한 적어도 20년 전 정도면 대기업이 오히려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저는 그냥 아까 경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스타트업에 맞는 성향인가 대기업에 맞는 성향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충분히 장단점이 있어서 스타트업을 첫 이제 직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약간 이 커리어에 있어서 시작하는 단계가 너무 낮으면 좋지 않다. 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감히 약간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좀 부모님 세대에서 그런 거. 그쵸. 옛날에는 이제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중소기업 갈 바에 좀 더 공부해서 대기업을 가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스타트업에 가는 거는 그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그걸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실 젊은 날에 딱 그 돈 벌 수 있는 그 나이에 그냥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스타트업 중에서도 대기업에 인수되는 스타트업도 많고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에 딱 발 담그면 어느 순간 한 3년 뒤에 갑자기 대기업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스타트업을 보는 안목도 밀리긴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커리어를 좀 낮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약간 스타트업에 대해서 또 그런 환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이제 그런 큰 기업들을 가는 것보다 스타트업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 제가 더 배울 게 많고 제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게 제 나름대로 제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스타트업이 제가 이제 주변에서 스타트업 다니는 분들, 대기업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훨씬 재밌어 하긴 해요. 왜냐면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이미 다 짜여져 있고 시스템이 너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약간 잘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딱 그 분업이죠. 그 일만 하면 약간 되는 대기업들이 많죠. 특히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근데 스타트업은 약간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이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성과에 대한 보람? 이런 거라던가 그런 게 훨씬 더 스타트업이 뛰어난 것 같긴 해요. 재밌고 그냥 문화 같은 거 자체도 스타트업이 이제 초기 스타트업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동아리 분위기도 나긴 해요. 그래서 막 때로는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끈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좋지 않나? 약간 수평적인 거. 그쵸. 대부분 요즘은 거의 다 수평적이지 않을까 스타트업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만약에
취업을 이제 첫 직장을 스타트업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장점, 딱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냥 내 역량에 따라서 성과가 좀 바로 보인다? 이게 그냥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고 조금 더 수평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그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스타트업은 사실 체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했던 말이 내일 달라질 수 있고, 또 내일 했던 말이 모레 달라질 수 있어서 중심 잡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가장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단점이고, 또 스타트업을 다니는 약간 마음가짐으로는 그냥 일개 직원의 마음으로 다니면 서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팀원의 마음으로 이 스타트업에 약간 일조하고, 약간 뭐 직원이 네.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사업체가 내 사업체다라는 약간 주인의식을 가지고 키워야 사실 뭐 돌아오는 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래야 조금 더 열정적이고 재밌게 다닐 수 있지 않나. 약간 연봉이 적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근데 또 연봉이 적은 대신에 내일 채용 공제라는 이런 제도로 있어서 네, 그쵸. 약간 보완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거 약간 합리화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취업한다고 했을 때 스타트업이라는 그 분야 사실 엄청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런 기업은 조금 조심해야 돼. 약간 이런 이제 스타트업이 있을까요? 사실 그 구직자 입장에서 그 스타트업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찾아보고 첫 번째 봐야 될 건 과연 이 회사가 수익을 그냥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회사인가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이미 있긴 있는데 투자만 엄청 많이 받고 수익 모델이 따로 없어서 약간 그래야 되는 스타트업이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너무 극초기 스타트업, 예를 들면 뭐 어떤 막 열정페이만 하고 배우는 거 없이 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세 번째로는 어쨌건 면접을 볼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얼마나 좀, 그런 말 하기 좀 웃기긴 하지만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이 회사가 인재를 좀 소중히 여기는 회사인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스타트업 갔는데 막 성의 없게 면접 뭐 준비가 하고 막 기다리게 하고 딱 봐도 느껴지잖아요.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제 각각의 그런 이제 기업들마다 보면 인재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큰 기업들과 다르게 또 스타트업은 좀 더 다른 인재상을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재상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랑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사실 좀 비교를 하자면 대기업은 이제 어떤 체계 위에서 노는 거고, 우리 스타트업은 좀 전쟁터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내놓은 건가요? 그쵸, 약간 땅바닥에 있는 거죠. 그냥 필드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게 약간 실력적으로라던가 어떤 게 좀 부족하더라도 열정이 있고 막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막 그러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함께 이끌어가기가 어렵죠. 나는 뭐 칼퇴, 워라벨이 더 좋아. 이런 인재상은 솔직히 약간 스타트업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기업과 다르게 가르칠 시간과 그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인데, 물론 이제 부유한 스타트업 당연히 있을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빨리 실전이라던가 필드에 투입돼야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발자로 취업을 한다, 어떤 마케터로 취업을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약간 기초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 어떤 실력이 있으면, 특히 이제 개발자로 하신다니까 충분히 이제 뭐 포폴 관리라든지 깃허브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취업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기본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우선 그냥 간단하게 딱 두 가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자격증,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기사 자격증, 이제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이 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큰 기업들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좀 스타트업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지.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은 너무 많은 지원자가 오기 때문에 그냥 최소 장치로 어떤 영어 자격증이라던가 기사 자격증 이런 걸 그냥 볼 수밖에 없을 뿐이고, 왜냐면 인사팀이 일을 해도 몇백 명을 다 봐. 그걸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저는 자격증 굳이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대기업 인사팀이라면. 근데 아무래도 대기업은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첫 번째 1차 필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굳이 그 필터가 필요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필터가 굳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활동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라면 정말 아까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 특히 그냥 그 따라한 포트폴리오 말고 어떤 클론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누군가 해놓은 걸 그대로 클론해서 한 거 말고 그거에 덧붙여서 얼마나 응용을 해봤는지,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이게 우선 진짜 개발자로서는 중요한 것 같고. 팀원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런 스타일의 팀원은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 약간 그런 이제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런 인재상. 사실 이거는 좀 뽑아보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냥 사실 저는 좋았던 거는 이분이 그냥 9to6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심심하면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하려 하는구나. 근데 그 일이 정말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생각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약간 보여질 때 정말 그냥 우리 회사 일을 그냥 일 자체로만 보지 않고 열심히 뭔가 같이 쌓아가는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감동을 많이 받은. 그쵸. 우리 팀원분들 생각보다 이제 가끔 주말에도 저한테 연락 와서 어떻게 하냐 하시잖아요. 오히려 저를 약간 귀찮게 하는 거. 그런 분들도 쉬고 계신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그런 취업 준비생들한테 그래도 약간 조언? 조언? 뭐 많죠. 사실 취업 준비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약간 상처받을까봐 4학년 졸업반을 이제 딱 해서 취업을 한 사람과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취준생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약간 대학 스케줄이던 고등학교 스케줄이던 스케줄이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누가 짜줬겠죠. 스스로 수강 신청을 하건 어쨌건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졸업생이 신분을 벗어나서 취준생이 되면은 그 스케줄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삶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하지? 내일은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취준생분들 만났을 때 오늘이 돼서야 오늘 할 일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 10시, 11시쯤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도서관이나 가볼까?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도서관 갔어. 한 12시, 1시야. 그러면은 난 이미 오전을 날렸어요. 근데 이미 취업을 한 친구들은 어때요? 아침 7시, 8시에 일어나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지런히. 그래서 이미 뭐 하루 이틀은 괜찮죠. 근데 이게 6개월이 됐을 때 아예 오전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격차가 정말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이거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이미 멀리 가버린 멀리 가버렸다. 그래서 제가 약간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답은 하나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이번 주 할 일은 지난주에 생각해놔야 돼요. 그래서 큰 어떤 목표는 갖고 있대. 오늘 딱 되면은 어제 정한 일을 그냥 기계처럼 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10시, 11시, 1시, 2시 금방 시간 흐르거든요.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제가 취준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조언인 것 같습니다. 뜨끔하시는 취준생 분들. 제가 뜨끔한 거. 아, 그래요? 있으면 약간 혹시 그런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댓글 남겨주세요. 네. 나중에 좀 좋은 데 취업을 하면은 오늘의 인터뷰 때문이었다. 어디선가. 민성 덕분이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한번 맞춰봤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